어머니, 혹시 생활비를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농장도 잘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필요한데?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주니? 그쯤 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릇에 맞게 살거라.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서 돈 욕심이 뭐 이리 많으세요? 자꾸 그러시면 손주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봐라, 너네들은 그저 돈 얘기할 때만 나를 찾지 않니? 그리고 그놈의 손주는 나를 협박할 때 꼭 꺼내는 말이구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충북 괴산의 산골 마을에 살고 계시는 75살의 손주옥 어머니입니다. 주옥 씨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70년 넘게 살아오며 인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산과 들이 만나는 이 고요한 마을은 그녀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인삼밭이 이제는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농장이 되었죠. 주옥 씨, 오늘은 좀 쉬시지 그래요? 그러다 병 나겠어요. 마을 이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옥 씨는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하던 일인데요, 뭘, 새삼스레. 3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더니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었지만 주옥 씨는 혼자서도 묵묵히 이 인삼밭을 지켜왔습니다. 홀로 된 노인네가 인삼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는 그녀의 젊음과 남편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주옥 씨, 아들들은 연락도 없어요? 이장님의 물음에 주옥 씨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큰아들 강태수는 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 강경수는 사업을 한다며 나갔다가 몇 년 전 실패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았죠. 자식 새끼들 다 제 살기 바쁘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사실 주옥 씨는 두 아들 모두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둘 다 그녀의 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큰 며느리 김사라는 시집 오자마자 시골 생활을 못 견디겠다며 아들을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며느리 장혜은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저 명절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귀찮은 존재였던 겁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인삼밭 가장자리에 앉은 주옥 씨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그녀의 한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인삼밭만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죠. 몇 번은 주옥 씨가 직접 아들들 집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들의 싸늘한 눈빛과 어색한 대화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그렇게 눈치 없으면 요즘 며느리들이 싫어해요. 막말로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걸 반가워하겠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가을 큰아들네 집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설마 자고 가시는 건 아니겠죠? 하루만 참아줘. 내일 아침에 바로 시골로 모셔다 드릴게. 어머니도 농사 때문에 오래 계시기 힘들다고 하셨어. 그저 아들 얼굴 좀 더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녀를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 했죠. 작은 아들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해왔죠. 어머니, 혹시 통장에 돈이 좀 있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러는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곧 갚을게요. 순간 주옥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옥 씨는 마지못해 저금 통장을 열어 5천만 원을 보냈지만 예상대로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자식들이란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아. 이웃집 김 할머니에게 투덜거릴 때면 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옥 씨만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주옥 씨는 자식들에게조차도 점점 마음 둘 곳이 없어져 갔습니다. 어느 해 여름, 주옥 씨는 두 아들을 농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인삼밭에 새 관정을 파고 물 공급 시스템을 정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땡볕 아래서 일하는 것을 불평하는 두 아들의 모습에 주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농장은 누가 돌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고 작은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켜본 주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렇게 아직도 철이 안 든 거 보니 선뜻 인삼밭을 물려줬다가는 다 말아먹겠어. 그해 추석 두 아들 가족이 모두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마침 인삼 수확기였기에 주옥 씨는 아들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큰아들은 허리가 아프다며 작은 아들은 회사 업무가 밀렸다며 각자 핑계를 대고 일을 피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들은 화장기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코웃음을 치며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주옥 씨는 모든 것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진 자식들에게 뭘 더 바랄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고생만 하시지 말고 농장일 저희한테 맡기시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큰 며느리의 말에 주옥 씨는 픽 웃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모시겠다는 말을 하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주옥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너네 집 들어가서 내가 어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니? 나는 내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주옥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아들 내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주옥 씨는 그들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인삼밭을 돌보는 것이 주옥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땅을 지켰습니다. 농사일이 힘들 때면 남편이 심어둔 소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면 이 인삼밭은 어떻게 될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농사일에 관심이 없었고 며느리들은 돈이 되면 바로 팔아버릴 사람들이었죠. 주옥 씨의 평생 땀과 눈물이 깃든 이 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땅을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주옥 씨가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결심을 굳힌 직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주옥 씨가 인삼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멀리서 낯선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장비를 든 젊은 사람들이 내리더니 마을 이곳저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기, 혹시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인삼농장이 어디 있나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젊은 여성이 주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꼭 방송국 사람들 같았죠. 여기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인삼밭인데 왜 그러세요? 주옥 씨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와, 대박이에요. 저희가 찾던 바로 그 농장이네요. 전통의 맛을 찾아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PD입니다. 할머니 농장을 소개해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주옥 씨는 카메라 앞에서 40년 인삼 농사의 비결과 정성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젊은 PD는 주옥 씨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은 듯했습니다. 그날 촬영한 영상은 2주 후에 공개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50억 가치 인삼농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죠. 댓글에는 주옥 씨의 정성과 인삼의 품질에 감탄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만난 이장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옥 씨, 대단해요. 이제 마을에서 유명인사가 되셨네. 아침부터 인삼 사겠다고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주옥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평생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농장 매출은 몇 배로 뛰었고 주문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가장 놀란 것은 주옥 씨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바로 그날 저녁, 큰아들 태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머니 나온 영상 봤는데. 제 동료 선생님들이 다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인터넷 스타가 되셨네요. 웬일인지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주옥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뒤이어 작은 아들 경수의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저희 예전 회사 사람들까지 어머니 영상 봤다고 난리예요. 인삼이 얼마나 잘 팔리나요? 주옥 씨는 의아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농사 짓는 걸 찍은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주옥 씨가 농장 일을 시작하려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큰아들 태수와 며느리 사라였죠. 평소 같으면 명절에도 겨우 얼굴 보기 힘든 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사라는 활짝 웃으며 주옥 씨를 껴안았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주옥 씨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걱정돼서요. 그 영상 보고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태수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머물 것처럼 짐이 많았죠. 주옥 씨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속내를 감추고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 경수와 며느리 예은도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모인 것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농장 일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 좀 슬슬 알려주세요. 아들한테 물려주셔야죠. 옛날에 농사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하더니 뭔 바람이 불었다냐? 에이, 어머니도 참. 저녁은 드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얼른 저녁 같이 먹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들은 서로 음식을 권하며 웃었습니다. 주옥 씨의 손을 자주 잡고 어깨를 마사지해주기도 했죠. 마치 바뀐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농장 일 좀 배울까 해요. 학교 일도 바쁘지만 이렇게 귀중한 가업을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유튜브 한번 나오니까 관심이 생겼구나. 주옥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주옥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죠. 형 봤어? 농장 시세가 얼마나 올랐대? 50억은 좋게 넘을 거래. 응, 근데 어머니가 영상 찍은 이후로 문의가 쏟아진대.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아. 주옥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던 거죠. 아들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인삼밭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 사라는 주옥 씨의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꺼리던 사람이었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주옥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난 여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엄마. 이제 농장 일은 저희가 맡아볼게요. 엄마는 편하게 쉬셔야죠. 태수도 방에 들어와 거들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다. 주옥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태수와 큰 며느리 사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예전부터 농장 경영에 관심 많았잖아요. 태수의 말에 주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농사에 관심이 있었니? 내 동생도 마찬가지고. 둘 다 농사일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잖아. 큰 아들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밖에서 작은 아들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저도 농장 일 배우고 싶어요. 사업은 이제 그만두고 농사에 전념할까 합니다. 주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들 경수는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사업 실패 후 연락도 없던 그가 갑자기 농사에 전념하겠다니 주옥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어. 이 농장은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날 저녁 두 아들 내외는 거실에 모여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옥 씨는 일부러 주방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이러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농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한테 오겠지.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자니까. 그럼 어머니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엄마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다 지금 오른 시세가 다시 떨어지면 어쩌게. 주옥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계산을 하고 있다니 너무 슬픈 현실이었죠. 다음 날 첫째 며느리 사라가 주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곱게 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태수 씨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혹시 생활비를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농장도 잘 되잖아요, 그쵸? 주옥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 부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이제 와서 더 달라니 어이가 없었죠. 사라야, 나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줬어.
근데 왜 갑자기 더 달라는 거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달라는 거 아니니? 사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옥 씨가 계속해서 말했죠.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매달 100만 원씩 주니? 그쯤 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릇에 맞게 살거라. 그리고 인삼밭은 내가 80이 넘어서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할 때쯤 생각해 볼게. 사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나눴고 다음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돌아갔죠. 주옥 씨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옥 씨가 낡은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이 찾아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주옥 씨, 인삼밭 매각할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예요? 이장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을 이었죠. 어제 저녁에 마을 부동산 중개소에 주옥 씨 아들들이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나중에 중개인한테 물어보니 땅 매각 절차를 물어봤다더군요. 인삼밭 위치와 평수까지 정확히 언급했대요. 순간 주옥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시초문이에요. 걔네들 내려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주옥 씨가 인삼밭 정리하려는 줄 알고 내심 섭섭했다고요. 아들들이 자신의 인삼밭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엔 시청 민원실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문의하는 것도 목격됐어요. 주옥 씨, 조심하셔야 해요. 고마워요, 이장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밤 주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이였던 두 아들과 남편이 인삼밭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언제부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주옥 씨는 일찍 일어나 창고에 있는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도장과 중요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다행히 아직 건드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주옥 씨는 금고 앞에 작은 먼지 표시를 남겨두었습니다. 누군가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날 오후 작은 아들 경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농사일 도와드릴게요. 주옥 씨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작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농사일은 쳐다보지도 않던 아들이었죠. 무슨 일이길래 또 내려왔어? 오늘은 안 바쁘니? 회사는? 아, 휴가 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주옥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아들 경수는 어색하게 인삼밭 주변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말했죠. 어머니, 요새 노인 복지 혜택이 좋더라고요. 건강검진도 무료로 해주고. 한번 신청해 볼까요? 괜찮아. 난 아직 건강해. 그때 작은 아들 경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집안을 서성이며 서류가 있을 만한 곳을 눈으로 훑었죠. 주옥 씨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수는 당분간 여기서 묵겠다고 애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엄마한테 너무 소홀히 대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 챙겨드릴게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혼자 두고 요즘 너무 후회가 돼요. 별일이 다 있구나. 남편이 떠난 후 몇 년간 혼자 외로웠던 주옥 씨는
오랜만에 건넨 아들의 따뜻한 말에 조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죠. 마을 노인회관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와 주옥 씨에게 다가왔죠. 손주옥 여사님 되십니까? 인삼농장 매수자입니다. 저희가 매수하기 전에 농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주옥 씨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의 농장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누가 농장을 판다고 했어요? 아, 아닌가요?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셔서요. 곧 매각할 계획이라고 미리 협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농장 실소유자 분과 얘기는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주옥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도 모르게 농장을 팔려고 한다니 너무 황당했죠. 아니요, 뭔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인삼 농장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투자자가 떠난 후 주옥 씨는 곧바로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주옥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놈의 자식들, 주옥 씨.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주옥 씨 모르게 농장을 팔려고 하다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옥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뜻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곧이어 읍내 농협은행 지점장이 주옥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옥 씨, 혹시 최근에 농장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나요? 주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왜 그러시죠? 방금 두 분이 농장 매각 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 개설을 요청하셨어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던데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서요.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주옥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계약서라니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지점장님, 그건 위조된 거예요. 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두 분이 서두르는 모습이 수상해서 확인해 본 거였습니다. 혹시 주옥 씨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주옥 씨는 지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할 줄은 몰랐나 보지? 그날 오후 주옥 씨는 이장과 함께 농협은행으로 갔습니다. 지점장은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었죠. 주옥 씨 명의로 된 인삼농장을 한 부동산 회사에 50억에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장은 분명 위조된 것이었죠. 이건 범죄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옥 씨도 동의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짓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주옥 씨는 곧바로 두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들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겠니? 주옥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너네들이 내 인삼밭을 몰래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다. 주옥 씨는 위조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큰아들 태수와 작은아들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며느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태수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주옥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농협지점장님이 모든 걸 다 말해주셨다. 너희가 위조 계약서를 가지고 계좌 개설하러 갔던 것도, 며느리들이 투자자를 불러 농장을 팔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어.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더 편하게 사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작은 아들 경수가 변명했지만 주옥 씨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죠. 이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거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야. 그 말에 며느리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째 며느리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신고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에요. 작은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농장을 좀 일찍 물려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말에 주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기 힘들다니, 월급도 안정적인 교사인 큰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살기 힘들어서 어머니 재산을 훔치려 했다고? 내가 너희한테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주옥 씨의 차가운 질문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두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힌 듯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 경수가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 오죽했으면 저희가 이런 짓을 했겠어요? 어머니가 평생 땅만 지키시느라 자식들 신경도 안 써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주옥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둘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몰래 한 건 잘못이지만 어차피 나중 되면 이 농장 자식들한테 물려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주옥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죠. 그때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나. 어머니 재산을 훔치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라니.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해선 안 될 짓을 했어. 이장님도 분노한 표정으로 두 아들 부부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죠. 어차피 상속받을 거 조금 일찍 받으려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노인네 욕심도 많아 진짜로. 큰아들 태수의 말에 주옥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듯한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죠. 이제 됐다. 더 이상 너희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주옥 씨는 일어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어머니,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주옥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자식들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옥 씨는 이장과 함께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두 아들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죠. 사기 미수, 문서 위조, 재산 강탈 미수 등의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두 아들 부부는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넘쳐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주옥 씨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주옥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옥 씨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찾아와 위로를 건넸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주옥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어느덧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죠. 주옥 씨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장님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주옥 씨? 오늘 힘든 날이 될 텐데. 주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어요. 재판정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두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옥 씨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불현듯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들들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주옥 씨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두 아들 부부가 저지른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도장 도난시도, 부동산 중개인과의 공모 등 모든 증거가 명백했죠. 큰아들 태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어머니를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의도였을 뿐입니다.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진심은 주옥 씨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인삼밭이 유명해진 후에야 자신을 걱정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마침내 판사가 두 아들 부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큰아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작은아들 경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주옥 씨는 그들의 애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과 거짓말을 견뎌왔기에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죠. 판사가 주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옥 씨는 천천히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인삼밭의 소유자일 뿐 어머니가 아니었죠. 4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제 땅을 훔치려 한 그들을 더 이상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두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썩은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야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주옥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들에게 사기 미수, 문서 위조, 재산 강탈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주옥 씨는 아들들이 소리치며 다가오는 것을 무시한 채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들은 용서를 구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주옥 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주옥 씨. 집으로 갑시다. 이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이 왠지 새롭게 느껴졌죠. 그렇게 봄이 오고 인삼밭은 다시 생기를 찾아갔습니다. 주옥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을 돌보는 일상을 계속했죠. 그때 이장님이 한 젊은 남자를 데리고 다가왔죠. 주옥 씨, 농업대학교에서 막 졸업한 김민수라고 해요. 인삼 농법을 공부한 친구인데 실습할 곳을 찾고 있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주옥 씨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진실된 눈빛이 보였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주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죠. 그래, 열심히 배울 마음이 있다면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민수는 주옥 씨의 제자가 되어 인삼 농사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죠. 주옥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되고 주옥 씨의 인삼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민수의 젊은 기운과 새로운 농법이 더해져 인삼의 품질도 훨씬 좋아졌죠. 주옥 씨의 인삼은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졌고 주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주옥 씨는 민수를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난 많이 늙었어. 앞으로 이 농장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주옥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직 건강하신데요?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내가 널 지켜봤는데 내가 이 농장을 이어받기에 적합한 사람 같구나. 주옥 씨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농장 경영권을 민수에게 넘기는 내용의 계약서였죠. 물론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옥 씨가 더 이상 농장을 관리할 수 없을 때까지 공동 경영자로서의 권한을 주는 것이었죠. 이 농장은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니 제대로 가꿔줄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옥 씨의 손을 꼭 잡았죠. 약속드립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이 농장을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주옥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인삼밭을 둘러보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실무는 민수가 맡았죠. 주옥 씨는 그저 조언자로서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옥 씨, 요즘은 어떠세요? 이장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주옥 씨는 미소를 지었죠. 이제야 진짜 편안함을 느끼네요. 내 농장도 내 마음도 모두 안정이 됐어요. 아들들은 연락 없나요? 주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판 이후 두 아들은 몇 번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주옥 씨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편지가 오긴 해요.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주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하얀 눈은 마을을 깨끗하게 덮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주옥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인삼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농장을 하얗게 덮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읽고 온 삶의 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인삼밭 가운데에 서서 주옥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죠.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배신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으니까요. 눈 덮인 인삼밭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옥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아픔도 배신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녀는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 인삼의 뿌리처럼 깊고 단단하게 말입니다.